금강에 가면 금강. 네, 그 녹조라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무료로? 무료로. 사실은 이게 그 하구뚝으로 이렇게 막혀 있다 보니까 네. 이 유통이 안 되죠. 유통이 해수가 이제 물이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썩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담수는 썩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녹조 라떼가 엄청 생기게 됩니다. 아, 남조류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데 그 녹조 라떼가 사실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그 청산가리의 100배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물을 가지고 이제 작물을 심게 되면 그게 작물 내에 이게 축적이 되고 그 독성이. 축적이 되다 보면 그 축적된 농산물을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고스란히 그 독성을 갖다가 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건국 기준치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건국 기준치에 몇백 배가 되더라도 너무 관대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금강 자전거길 이용해서 이제 자전거도 이제 한 50km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군데군데 보다 보면 특히 이제 기온이 높은 8, 9월 달 이쯤 6월 달부터도 제가 가서 봤지만 그때부터도 녹조가 발생하기 시작했었는데 그것들을 좀 자세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처니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강우 수질 검사를 했습니다. 네. 6월 달하고 8월 달 두 군데에 걸쳐서 한산 신성리 원산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와초리 화양면 와초리 연꽃단지 부근 두 군데에서 이제 채수를 해서 마이크로시팅 녹조라떼에 어느 정도 되는지 독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청산가리 독성이 100배가 넘는 마이크로시팅의 세계 보건기구가 권고한 기준치가 1ppb예요. 1ppb. 근데 무려 732배, 400배. 이 금강우에 대한 마이크로시스템 검사는 2025년도에 충남연구원에서도 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연꽃단지에서 이제 213 ppb가 나왔었거든요. 네. 7월 달에는 22.13 ppb 네. 이게 이제 검출이 된 바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높아진 거예요. 갈수록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어떤 폭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상 비가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기 전에는 이 금강 하구뚝을 열지는 않거든요. 금강 하구뚝 해수 유통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질 문제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지금 낙동강에서만 지금 하구뚝을 떠서 이제 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방한 이 낙동강 하구 쪽에는 이제 하구뚝 쪽에는 우여라든가 기수어종들이 다시 되돌아오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유일하게 낙동강을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이 하구뚝을 열거나 부분 해수 유통을 시켜보거나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서천 같은 경우도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해수 도달거리에 따른 어떤 부분 해수 유통 요 문제가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이 수문에 개폐하는 거에 따라서 이 민물보다 무거운 비중이 무거운 바닷물이 어디까지 도달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때도 부분 해수 유통을 하게 되면 괜찮다라는 어떤 조사 결과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라면서 이제 그 반대하는 것은 전북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산 이쪽인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금강물을 대부분 다 가져다 씁니다. 농수, 홍합용수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전북 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네. 이 해수 유통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군산시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충남연구원이 조사했던 남조류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된 이후에 이렇게 해서는 이 독성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해가지고는 이거 그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 누가 여기 지금 사 먹겠냐. 그래서 이제 좀 의식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분 해수 유통이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그 의식이 바뀌었는데 이거는 전북도가 요직으로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해수 도달거리에 하게 되면 그때 5.5km까지 도달하는 이 수문을 15cm 정도 열게 되면 이 해수가 5.5km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5.5km 대에는 양수장들, 그 취양수장들이 3개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15cm만 열고 닫고 하다 보면 이 물이 밀고 들어오더라도 지금 있는 3개의 이제 그 취양수장을 그거를 그 위쪽으로만 옮기면 이 바닷물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해수 유통이 돼서 이 긴 황백화형 담도 그 막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라졌던 기수오점들도 되돌아오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들이 되는 건데 지금 그걸 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아두고 하다 보니까 장마철 이제 그 폭염이 있는 때, 네. 폭염이 올해 기록된 폭염이 있다 보니까 두 차례 검사 결과에서 8월 28일 날에 했던 그 검사 결과에서 마이크로시스템이 많이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전북지나 이런 쪽에서 방송들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긴감이 한 상태인데요. 이 마이크로시스템 청산가리에 뭐 100배 이상의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는 녹조에서 만들어지는 독성 물질인 건데 이게 간과 신경계 특히 이제 생식 기능에도 이제 그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발암 물질 이건데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WTO에서 그 권고기 주체인 1ppb 이상 검출되면 물놀이도 사실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인데요. 금강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제 녹조층이 이제 두꺼워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책 당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해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위험성이라든가 다 알고 있는데도 사실은 관심들을 안 두고 있는 거죠. 부경대 이승준 교수가 2022년도에 그 4대강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이크로시스템이 들어있는 낙동강 물로 상추를 5일 동안 키운 바가 있는데 키로당 68 ppb 마이크로시스템 검출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상추를 키웠는데 그 상추에서 68배의 마이크로시스템이 검출됐다고 그러니 이거 먹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문제는 어떤 게 있냐면 군이 지금 그 신성리 갈대밭 쪽에 그 수상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금강하고 수상 레포츠타운 그거를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녹조라떼가 지금 뭐 700배, 400배, 400배, 700배 나오고 있는데 이건 일만 나와도 못하게 한다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이 막말로 해서 똥물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그 똥물에서
이 즐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이거.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물이라도 들어가서 즐기고 나중에 뭐 집에 가서 벅벅 걷겠죠. 뭐 벅벅 걷고 피부과 다니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거기에서 보여주기식의 어떤 예산 낭비의 어떤 가까운 금강하고 수상 레포츠 타워 이거를 조성하겠다 하는데 그 양화 쪽에 올라가 보면 지금 이제 그 부여 쪽에서도 지금 배도 띄우고 그다음에 응포대교 쪽 그쪽에 가 보면 황포도배 그것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같은 그 똥물에서 그것들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쳐다본다고 그러면 이건 기절 초풍 관련 아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지금 그 계속해서 개발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계획들은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 유통을 통해 가지고 부부행 유통을 했을 때는 이제 그 도달거리에 따라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취양수장만 그 위쪽에 설치하면 되는데 그것이 대략 한 4천억 정도입니다. 이 4천억 정도라고 그러면 큰 돈이라고 큰 돈이겠지만 그렇죠. 이 규모를 놓고 보면 4천억은 그 4천억을 들여가지고 그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러면 써야죠. 일단은 금강에 있는 녹조라체가 심각하니까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 손 좀 빨리 써서 녹조라체를 없애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 좀 해주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뭐 언론사에서 지속적으로 취재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게 언론의 목표니까 또 계속 우리 뉴스 정보 대표님이 고생해 주실 것 같습니다.